자동차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빌리티입니다. 이동수단의 진화 속에 커다란 기회가 있을 섹터를 잡아야 합니다. 이번 CES에서 GM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래의 로보틱스 산업 비전을 공개하며 메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히 이동수단의 진화 속에 커다란 기회가 있을 섹터를 잡아야 합니다. 한 가지 섹터에서 다음 주 관심 종목을 뽑는 건 오랜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 주식성공TV 구독하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금요일 시장은 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의 속이 까맣게 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도해도 안 됩니다. 앞으로 하락세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눈치보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치보기 장세,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장세에서는 특히 주식 초보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열심히 영상을 보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도 잘 잡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관심 종목을 통해 이번 주도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 영상을 통해 실적 시즌이 도래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1월부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나란히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에 따른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보자고 했고,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말씀드릴 때 앞서서 전고점 부분을 다 넘어섰고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 돌파가 나오며 터닝 포인트가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후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종목들로 엄선했습니다. 현재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지금부터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2030년까지 1200개 부품 기업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는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의 제어가 가능한 레벨 4 플러스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한 발 빠르게 로보택시까지 모빌리티에 꽂혀 있습니다. 전기 수소차부터 차량 공유, 차량 호출, 자율주행 등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이 이미 투자업계에서는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 리비안뿐만 아니라 전통 완성차 업체들도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비전으로 삼을 만큼 성장성이 높고 시장성이 높고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가는 산업 섹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2017년 29조에서 2025년 274조로 9배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GM 같은 경우에는 이번 CES에서 자회사 크루즈를 통해서 2020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5의 로보택시 오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전동화, 공유 차량 등으로 2차 전환기를 맞이했고, 이 전환기의 이 변화 속에 당연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직 전기차라든지 모빌리티가 조금은 더 먼 이야기 아닌가라고 의심을 가지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이미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판매 실적과 수익성은 전기차, 탄소 중립과 관련된 고급차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과 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원하는 환경에서 친환경차와 고급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모빌리티 시장도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트리플 모멘텀이 있는 섹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패러다임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군 종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빌리티 테마 첫 번째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특히 작년 12월 말에는 전기차 소재 이슈로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급등했습니다. 약 1년 사이에 리튬 가격이 460%까지 폭등한 것입니다. 유일에너테크는 2차전지 양극재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인 제형택에 약 18%가량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제형택이 국내 유일한 탄산 리튬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유일에너테크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함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유일에너테크 일봉 차트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때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그 이하로 16,0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계속 다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중순 이후로는 이 바닥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힘있게 올라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튬, 2차전지 소재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잘 들어왔고 그 힘으로 5일선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서 잘 상승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 모습은 아니고 거래량이 다소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완벽하게 지지 라인으로 바뀐 모습을 보고 여러분께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 및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차량용 반도체 시장 인수 합병에 나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기도 한 종목입니다. 칩스앤미디어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10월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차트에 보면 12월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했는데 이때 당시에 모빌아이의 상장 이슈로 거래량을 받고 급등했습니다. 이후에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을 잘 지켜주면서 다시 또 상승 흐름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때부터 놓고 보더라도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이 잘 유지가 되었고 지금도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별로 자리한 가운데 금요일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양봉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거래량이 다소 부족한 모습과 전고점 부분에 거의 다 달았다는 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딛고 상승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딥러닝과 빅데이터 기반의 영상인식, 운전자 보조 시스템, 졸음운전 감지 장치와 같은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애플카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더라도 급등락이 심했던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주식 초보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잘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와중에서도 이 최저점 33,090원 정도의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이 라인에 닿을 때마다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올해 작년 12월 초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올해 들어서는 앞선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이 엇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즉 1월 달에는 지금 보시는 4,070원 라인을 더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는 자동차 전장, IT 기기, 가전제품 등에 들어가는 콘덴서 제조와 판매가 주요 사업입니다. 테슬라의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로 생각하면 되고 삼화전자가 금요일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슷하지만 다른 종목 삼화전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화전기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박스권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에 계속 맞으면서 모양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1월 들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크게 들어오면서 급등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슈가 테슬라의 MLCC 콘덴서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에 강하게 들어왔고 이후에 계속 상승 추세로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지금의 박스권 상단 부분을 뚫고 계속해서 힘있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매물대도 잘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엔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번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이번 CES 2022에서는 군집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군집 자율주행 클러스터는 2019년에 국토교통부 주관 화물차 군집 주행 연구업체로 선정된 후에 3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완성된 제품입니다. 이 V2X 기반 군집 자율주행 전용 디지털 클러스터는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신기술은 자율주행 및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정장 제품들이니만큼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모트렉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11월에 이렇게 저점을 높여준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1월 중순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며 급등 나왔습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카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심이 사그라들고 하락 추세가 나왔지만 11월 말 12월 초에 저점을 제대로 찍고 나서 그 이후로는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최고 고점인 7191원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라인에서 계속 여러 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슈를 받고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지지 라인으로 바꿔야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저항 라인에 맞고 떨어진다면 추세가 돌아서서 당분간 약한 하락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해성 DS입니다. 해성 DS는 반도체용 패키지와 리드 프레임을 생산 및 판매하는 부품, 소재 전문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혜주입니다. 해성 DS의 주력 제품인 리드 프레임은 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부품들을 해성 DS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리드 프레임, 패키징 기판 모두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이 공급 부족은 올해 2022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올해도 기대되는 해성 DS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온 것 바로 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시장 흐름이 다소 좋지 않을 때도 이렇게 저점을 잘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현재도 작년 12월달 이후를 보면 저점을 다시 한번 또 높이면서 특히 1월달에도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성 DS는 고점 부담, 고점 피로감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이슈를 받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계속해서 이 흐름을 저점을 높여가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종목입니다. 이동 평균선 역시 정별로 잘 자리를 하고 있고 매물대도 이미 다 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은 없는 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IAE입니다. IAE는 자동차 전장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및 모듈, 제어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3일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산업 제도 인프라와 연계한 상용화 확산 준비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발표에 영향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IA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들어온 가운데 거래량과 함께 급등한 모습은 좋았지만 지금 고점 라인인 11,080원에 다시 한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바뀌는지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 라인으로 바꾸는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NS입니다. NS는 2차전지 양산용 공정 자동화 장비와 광학필름 레이저 응용 제조 자동화 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여러분 연초 기사 기억하실 겁니다. NS는 중국 LFT 배터리 업체 두 곳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스탠다드 레인지 전기차 배터리를 전량 LFP 배터리로 교체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NS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함께 좀 빠졌는데 작년 6월달 이후로는 6월 말 이후로는 계속 박스권으로 행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2차 전지하면 이 이슈를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일경이라는 숫자 상상이 가시나요? 1조에 1만 배입니다. 엄청난 수요 예측으로 대흥행을 한 LG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우리나라 3위로 등극한 LG에너지 솔루션도 2차 전지의 가장 큰 지금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주들도 지금 들썩들썩 같이 흥분 상태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슈는 정말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그리고 어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이미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과 실시간 방송을 통해 수익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통해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주 급등과 이제는 수익을 해서 익절을 해야 될 타이밍도 정확하게 알려드렸었습니다. 혹시라도 주식 초보분들이 놓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관련 이슈의 정리뿐만 아니라 TCC 스틸로 40%의 수익,
신성 델타 태클로 30% 이상의 수익, 이런 차트를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이렇게 매도 포인트까지 다 제가 집어드렸었습니다. 어플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데 앞으로도 잘 활용하셔서 지금과 같은 기회를 다시 한번 또 제대로 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요 일정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 달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일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종목을 통해서 당일 급등주를 하나씩 배워가시고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복습도 해보시길 바라고, 필수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패턴과 매매법, 관점 이런 것들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매 패턴과 종목에 대한 흐름이 한눈에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필수 자료에는 제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내용들도 올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 모두 다 채웠으니 2022년은 주식으로 성공 투자하는 원년이 되길, 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은 주식성공TV 영상 소개글과 첫 댓글에 링크를 제가 달아놓았으니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주식연구소라고 쳐도 나오니까요. 그걸 다운로드 하시면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 코스피 시장이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아직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주식성공TV와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이 어려움을, 이 난간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